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 더비가 찾아와 전국에 폭염특보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올여름 더위가 상상을 초월했죠. 두피의 열이 차 탈모율도 급증했을 정도로 하는데 이 정수리 열이 탈모만이 아니라 피부 문제에도 직결이에요. 우리가 얼굴 탄력 하면 요 얼굴 부위만 생각하잖아요. 마사지 전문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얼굴이랑 두피는 하나로 봐야 돼요. 얼굴 전체 탄력이 무너졌다, V라인이 예전 같지 않다. 오늘 전달할 내용은 이거 하나예요. 정수리 하루 딱 10분만 시원하게 해주기. 집 냉동실에 아이스팩 하나씩은 있으시죠? 복잡할 거 없어요. 두피에 열 있다 싶으시면 올려놓으세요. 거창한 제품 필요 없고요. 뭐 이렇게 눈에 올려놓는 아이스 젤팩, 이런 원형 이런 거 뭐든 좋아요. 시판 제품 중에 정작 정수리는 없고 옆면 눈을 가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 사실 다른 데는 못해도 딱 한 부위만 해야 된다? 그럼 정수리거든요. 사실 눈은 안구 건조인 현대인들이 대부분이라 온찜질을 추천하기 때문에 뭐 눈에 발열감이 있거나 뭐 두통, 출혈, 붓기 이런 특수한 경우엔 냉찜질이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엔 온찜질을 권해요. 뭐 안과, 눈 케어 프로그램에서도 온찜질인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머리 부위에서 냉찜질의 중요도수는 정수리가 첫 번째, 그 다음이 사이드.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두피 냉찜질팩, 두피 모자 쿨링 패드 뭐 이런 걸 치면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패드가 얇은 거, 두꺼운 거, 적당히 시원한 거, 얼음처럼 차게 쓰는 거, 아예 얼음을 넣어서 쓰는 거. 뭐가 베스트다는 없어요. 그냥 내 두피만 시원해지면 돼요. 사람에 따라 뿜어내는 열 정도가 다르잖아요. 열이 엄청 많은 분들 얇은 종류로는 효과를 거의 못 보시겠죠. 저는 몸에 열이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도 요즘처럼 더울 땐 이렇게 냉동실에 얼려서 사용하는 단순한 제품이 낫더라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촬영하는 동안 녹아서 물이 뚝뚝 흐르는데 녹으면 물이 흐르는 불편함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차가울수록 공기와 온도 차이가 있어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이게 많이 불편한 분들은 얇은 수건 대서 올려놓으면 되는데 저는 되게 불편하진 않아서 수건을 따로 쓰진 않아요. 참고로 두피 열이 여름에만 조심하면 되나? 아니에요. 두피 열이 여름에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특히 탈모인 분들, 머리카락 잘 빠지는 분들 치고 겨울에도 두피가 뜨겁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추운 날도 이렇게 만져보면 두피는 뜨끈해요. 두피는 뜨겁고 하체는 차고 위아래 온도가 바뀌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건강한 혈액순환이 아니라는 거. 아래는 따뜻, 위쪽이 차야 건강한 혈액순환.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뭐 혈액순환 좋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음식 조절부터 마사지까지 내용이 엄청 방대해요. 일단은 두피에 차있는 열부터 빼주는 게 먼저예요. 이렇게 인위적으로라도. 참고로 냉찜질 방법을 알려드리면 두피 냉찜질은 두피를 꽝꽝 얼리라는 게 아니에요. 두피도 피부라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운 열이 내려갔다 정도면 돼요. 그래서 대략 10분 정도를 추천하는 거고, 사람에 따라 열 정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보시고 나는 요 정도 시간이 괜찮은 것 같아, 적당히 이게 시원해. 시원해요? 네, 엄청 시원해요. 머리 깨질 것 같아요. 그냥 그거에 맞춰서 조절하셔서 하시면 돼요. 무리만 하지 마세요. 추가로 두피 마사지에 되게 좋은 마사지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서 지난번 모닝, 나이트 그 마사지 영상처럼 이건 따로 마사지 영상만 제작해서 올릴게요. 그리고 두피 클링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탈모 걱정인 분들 제대로 된 샴푸법 하고 계신지 체크는 하셔야 돼요. 제가 5가지 쭉 읽어볼 테니까 스스로 잘 지키고 있는지 셀프 체크 좀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샴푸 전에 미온수로 두피를 먼저 충분히 불린다. 그래야 거품에 노폐물이 잘 떨어져 나가니까. 두 번째, 샴푸 거품은 손에서 먼저 내고 이걸 두피로 가져간다. 두피에서 이렇게 쭉 짜서 바로 거품을 내는 건 두피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손에서 미리 엄청난 거품을 내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제형을 풀어주고 두피로 가져가는 게 좋긴 해요. 그다음 세 번째, 거품 마사지 시 손톱이 닿지 않도록 손끝으로 한다. 사실 손톱에 두피가 상처나지 않게 하는 건 요즘 기본이죠. 그다음 네 번째, 헹굼 시 거품은 미지근한 물로 먼저 씻어내고 거품을 다 제거한 후 찬물로 마무리한다. 샴푸의 잔여감을 완전히 없애려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게 맞고, 마지막 찬물 헹굼은 뭐 머리카락 윤기, 두피열 이런 거에 좋은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거품 마사지 시 혹은 헹굴 때 거품이 두피 외의 피부에는 닿지 않도록 한다.
샴푸는 온전히 두피용. 다른 피부, 특히 얼굴 피부엔 노화로 직결되기 때문에 뭐 얼굴이든 등이든 최대 닿지 않도록. 요즘은 거의 없지만 아직도 가끔 샴푸를 올인원으로 쓰는 분들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열이 위, 두피 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건강한 혈액순환을 위해 해줘야 되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밀가루부터 줄여야.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얘는 열을 위로 올리는 성질이라. 왜 얼굴 열로 여드름 낫지 않는 분들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더 확 심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스스로 두피 열에 문제가 있다, 끊으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정말 걱정된다면 진짜 밀가루 의식적으로 조금이라도 줄여보세요. 그리고 이번엔 아래로 열을 모는 거, 발바닥 공굴리기, 이것도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인위적으로 발에 열을 발산시켜 쉽게 순환이 되게 해주는 건데 족욕, 반신욕 다 좋지만 이걸 매번 쉽게 할 순 없잖아요. 발바닥으로 공 굴리세요. 특히 움푹 들어간 아치 있는 쪽, 그쪽으로 많이 굴려줄수록 좋아요. 앉아서 일하면서 서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해줄수록 좋아요. 두피의 열이 차있게 하지 마세요. 두피 열은 멀쩡한 두피도 쉽게 망가뜨려요. 무조건 바로바로 빼줘야 돼요. 뭐든 꾸준함이 답입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